자, 남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롬비아. 야, 여기서 이제 감이 오셔야 돼요. 콜롬비아 딱 듣자마자. 예. 콜럼버스에서 따온 이름이 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파나마 요쪽 지역을 이제 하나로 이제 묶어서 그란 콜롬비아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 분리가 되지만요. 그래서 그 그란 콜롬비아에서 또 그대로 콜롬비아라는 이름을 따서 지금까지 부르고 있게 됩니다. 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제 이 베네수엘에 도착했던 사람들이 물 위에 이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좀 베네치아 같은데? 이래서 이제 작은 베네치아라는 이름에서 이제 베네수엘라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근데 물론 크기로 치면 베네수엘라가 훨씬 크죠, 베네치아보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에콰도르. 자, 에콰도르의 별명 혹시 아십니까? 네, 주로 이제 적도국이라고 많이 부르죠. 실제로 에콰도르는 스페인어로 그냥 적도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콰도르 가시면은 이 적도파리 많이 하죠. 키토 박물관 가시면은 이제 계란을 이제 뭐 적도에서는 세워진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홍보를 한다거나, 또는 북반구하고 남반구하고 달리 물을 이제 내려보낼 때 소용돌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자, 요런 것들을 에콰도르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바로 적도국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페루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페루는 좀 이름을 바꿨으면 하는 이제 좀 개인적인 소망이 있는데, 비루라고 하는 한 지방의 통치자 이름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사람들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왔을 때 가장 그래도 남쪽에 이제 있었던 사람이 비루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아주 남쪽에 황금이 되게 많은 나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뭐 비루네 있는 곳? 비루 있는 곳? 이러다가 이제 그냥 그쪽 지역을 페루라고 부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명이 이제 페루가 됐는데, 페루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바꾸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잉카라는 문명이 있었으니까 좀 아예 잉카로 해도 될 것 같고, 페루라는 이름은 그렇게 사람의 이름에서 이제 유래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자, 볼리비아도 사실 바로 이제 듣자마자 뭔가 띵 해야 돼요. 네, 바로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남미의 어떤 영웅 시몬 볼리바르에서 따왔습니다. 네, 시몬 볼리바르는 이제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그리고 에콰도르, 페루에 이어서 볼리비아까지 이제 독립을 쟁취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인물인데, 그 이후에 이제 아예 볼리비아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영웅의 이름을 따서 나라 이름도 볼리비아라고 짓게 된 거죠. 자, 칠레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눈이라는 뜻도 있고, 뭐 춥다라는 뜻도 있고, 뭐 새의 소리를 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설은 이제 잉카에서 쓰던 케추아어에서 이쪽 지역을 그냥 칠리라고 불렀다고 해요. 네, 그 의미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칠리라고 불렀다고 하고, 거기서 이제 칠레라는 국가명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추가 이제 스페인어로 칠레죠. 그래서 이거 뭐 고추랑 관련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칠리 소스 이런 거 있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예, 칠리 소스는 그냥 고추장 같은 거예요. 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하고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는데, 아르헨툼이라는 이제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아르헨툼 무슨 뜻인지 좀 눈치가 가시나요? 자, 원소 기호로 AG, 은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아르헨티나 이름이 유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서양 사람들이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은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다 식민지를 세웠을 때 은의 땅, 즉 라플라타 부앙령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라플라타는 스페인어로 은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흐르고 있는 강 이름이 라플라타 강이죠. 자, 하지만 요즘의 아르헨티나는 은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자, 우루과이와 파라과이의 경우에는 둘 다 이제 이름이 비슷하죠. 둘 다 토착 언어인 과라니어에서 이제 유래가 됩니다. 이라는 게 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실제로 우루과이라는 강이 있고 파라과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에서 나라 이름을 그대로 지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루과이는 달팽이의 강이라는 뜻이 있고, 또는 새들이 사는 땅의 강이라는 뜻으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실제 가보신 분들은 새들이 많은지 달팽이가 많은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파라과이는 여러 빛깔의 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새나 뭐 나무나 이런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색깔들이 강에 비춰지면서 뭔가 강의 빛깔이 여러 개로 보여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썰로는 왕관의 강,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두 나라 모두 강과 관련된 이름이라는 거. 자, 브라질 같은 경우 유일하게 이제 포르투갈어를 쓰는 나라인데, 브라질이라는 게 나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붉은색 염료를 얻을 수 있는 나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은 브라질 나무가 많은 땅, 브라질 나무가 많아, 요렇게만 얘기를 하다가 그게 그대로 이제 그냥 브라질이라는 호칭으로 굳어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남미 국가들의 어원들을 보시면은 대체로 이제 예전에 쓰던 고유어에서 이제 따온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뭐 강 이름이나 또는 뭐 나무, 이런 식으로 어떤 자연물과 이제 빗대어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행하시면서 한번 아는 척 한번 해보시죠. 야, 아르헨티나 무슨 뜻인지 알아? 한번 하시죠.